그날 밤 저는 정말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바로 옆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낮게 떨리면서도 묘하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 그 목소리요. 아, 거기 그렇게 하면 나 못 버텨요. 처음엔 TV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분명 실제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 외로웠기 때문이었겠죠. 좀 더, 조금만 더, 거기. 제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칠 때 제 아내가 잠들어 있는 방 문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저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 같은 감정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그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살고 있던 48살의 이서현 씨였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이웃이었고 처음엔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23년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소리의 주인공과 서로의 인생을 뒤흔드는 관계로 얽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올해 55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 53세 최미정과는 결혼한 지 23해가 되어가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일 겁니다. 다툼도 적고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적다는 건 오히려 위험한 말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건 대화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마지막으로 아내와 손을 잡았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몸을 부딪히며 서로를 느껴본 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말하긴 부끄럽지만 우리 사이의 온기는 어느 순간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옆집에서 들려온 그 소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실 컴퓨터 앞에서 일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방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벽을 타고 아주 낮으면서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 아주와 조금만 더. 처음엔 외부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고양시라지만 아파트가 오래된 편이라 방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건 이상하게 슬픈 느낌이 섞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쁘거나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뭔가 참아가면서 자신을 억누르면서 내는 기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낮은 떨림 섞인 목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나 진짜.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소리를 낼까? 궁금해지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옆집 이서현 씨의 존재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밝게 인사하던 사람이었고 어디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혼자 지낸다는 걸 아내에게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낼까? 다음 날 저는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서현 씨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운동복 차림이었고 아침 햇빛 아래서 얼굴이 살짝 붉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준호 씨.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에게서 어젯밤 그 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갓 세수한 사람처럼 깨끗했고 밝고 고운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어젯밤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던 때가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옆집 이서현 씨가 자꾸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내는 작은 소리 하나, 문 여는 소리조차도 예민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일상의 빈틈을 누군가 조심스레 두드리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서로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역할만 남아 있었죠. 그런 와중에 옆집의 서현 씨는 늘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고 평소에도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그런 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겠지.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저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며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녀의 사정을 걱정하고 있는 거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더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웃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적은 없었는데 어쩐지 그녀가 겪는 일에 휘말리고 싶다는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퇴근길에 아파트 복도에서 서현 씨와 또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좀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 준호 씨.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서현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냥 요즘 일이 조금 많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몸 관리 잘 하셔야죠.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말투에는 평소의 밝음과는 다른
어딘가 지친 사람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젯밤 들었던 소리가 단순한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잠결의 신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벽 하나 사이로 그 감정이 새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내가 들었던 건 그런 종류의 소리였던 걸까? 괜히 이상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제가 스스로를 탓하며 복도를 걸어가려는데 서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기 며칠 전에 밤 늦게 좀 시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잠결에 약간 몸살이 와서 소리를 좀 냈던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와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내가 괜히 혼자 상상을 했구나. 그저 아픈 사람을 이상하게 오해한 건 아닐까. 저는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전혀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서현 씨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하셨을까봐. 요즘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걱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옳은 건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 가까운 것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작은 떨림 같은 것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은 떨림이 앞으로 저의 평온한 일상을 얼마나 크게 흔들게 될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현 씨와 복도에서 마주친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드라마를 보거나 동호회 채팅을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고 저는 여전히 인쇄소 일에 파묻혀 있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옆집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전 본 그녀의 창백한 표정, 지친 어깨선, 그리고 요즘 몸이 예민해요라고 했던 말이 자꾸만 제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회식이 있다며 나가버린 상태였고 집안엔 저 혼자였습니다. 띵동. 네, 누구세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서현 씨가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 살짝 비틀거리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또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 준호 씨, 잠깐만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당황해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서현 씨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아, 참 민망한데요. 제가 방에서 넘어졌는데 집안에 약이 하나도 없어서요. 혹시 파스 같은 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돼요? 서현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럴 때 너무 난감하네요. 그 말에서 묘한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특유의 늘 조심하고 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무게 말이죠. 저는 문을 닫으려다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발목 삐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서현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살짝 접질렀는데 발을 디디면 좀 욱신거려요. 집까지 걸어가는데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이상한 오해를 살까 걱정되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내기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시면요. 제가 잠깐 발목을 지탱해 드릴까요? 계단에서 넘어지면 더 위험하니까요. 서현 씨는 제 눈치를 살피다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정말 감사하죠. 오늘따라 더 어지럽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문을 닫고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현 씨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저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어쩐지 마음속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을 참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라서요. 혼자 사니까 몸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자꾸 걱정이 되네요.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노년으로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혼자 앓는 밤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준호 씨. 오늘 제가 혼자였으면 조금 위험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도와주는 거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서현 씨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설명하기 힘든 색깔이었습니다. 경계와 감사가 섞여 있으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느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말만으로도 든든하네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극히 사소한 온기였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 어딘가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마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씩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묘한 감정을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자꾸만 그녀의 표정이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현 씨가 넘어졌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연결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서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연결점은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현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서현 씨는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 이거 며칠 전에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요. 정말 별건 아니고 제가 만든 쿠키인데 혹시 단 거 좋아하시면 드셔보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런 정성 어린 선물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 왜 다 저한테? 제가 머뭇거리자 서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날 정말 크게 느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고맙다는 말을 진심으로 건넨 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쿠키 상자를 들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오는 동안 상자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냄새에 기분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늦게 귀가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며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잠들었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쿠키 상자를 바라보다가 괜히 하나를 꺼내 먹어보았습니다. 달콤함보다는 갓 구운 수제 향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정성을 받는 게 원래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었나? 그날 이후 서현 씨와 저는 자주 마주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마주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면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죠. 드라마도 보고. 아, 드라마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죠. 요즘은 뭐라도 소리가 있어야 해서요. 서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질 때가 있거든요. 둘 다 말끝이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 같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전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중년의 혼자만의 감정을 누가 들어주는 느낌이랄까. 어느 저녁 인쇄소 일이 늦게 끝나 돌아오는데 아파트 단지 벤치에 서현 씨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조심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와, 오늘은 날이 좀 차네요. 그쵸? 바람이 부니까 겨울 냄새 나요. 서현 씨는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깐 앉아 계실래요? 사람 목소리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유도 없이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이나 요즘의 마음 상태,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만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누가 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좋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사람다운 하루를 보낸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서현 씨와의 관계는 이웃 사이를 조금 넘어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하는 사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떤 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제 일상 속에 조용히 들어온 이 작은 온기가 앞으로 더 커질지 아니면 사라질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제 마음 어딘가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현 씨와 벤치에서 나눈 대화가 있던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평소보다 말수가 조금 줄었고 일을 하다가도 문득 요즘 서현 씨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부적절한 감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간적인 호감인지 저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와의 대화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는 따뜻한 감정을 되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만남. 주말 저녁 장 보러 가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서현 씨가 큰 종이 상자를 들고 문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말했습니다. 무거워 보여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서현 씨는 놀랐다는 듯 고개를 들더니 곧바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준호 씨. 네,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인터넷 주문한 게 한 번에 와버려서 저는 상자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걸 혼자 옮기려고 하셨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실 택배 기사님이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가져다 주셨는데 그 이후는 혼자 좀 버거웠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민망함과 조금의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그녀의 집 앞까지 옮겨주고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혼자 사는 게 참 불편하네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진짜로 외로움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알아요. 가끔은 집 안에 누가 있어도 한없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고 서현 씨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군요. 어쩌면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와의 갈라진 공백,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요즘 거의 집에 없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다, 조기축구 응원이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집을 비웁니다. 둘 사이에 큰 싸움은 없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저녁 식탁은 늘 조용했고 어떤 날은 각자 방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믿었는데 서현 씨와의 작은 대화 하나가 그 공백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작은 부탁. 며칠 후 저녁 무렵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현 씨의 집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고 서 있던 그녀는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방 안에 뭐 하나 떨어뜨렸는데 손이 잘 안 닿아서요.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부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 슬리퍼만 신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차분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오랜 정적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저 선반 위에 떨어진 책인데 제가 높이를 잘못 계산했나 봐요. 저는 선반 위에 작은 책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였어요? 제가 체격이 좀 있어서 금방 했네요. 서현 씨는 책을 품에 끌어안으며 조금 미안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혼자서는 참 어려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요즘 제겐 너무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제가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는데 서현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말 누군가에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마음의 흔들림.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단지 이웃일 뿐인 그녀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준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까?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이 유난히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 어두워 보이는 건 왜일까?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현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 그녀가 건네는 작은 미소, 그 가벼운 부탁 한마디가 내 삶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 파문은 아주 작은 물결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더 크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물결이 어디까지 번졌을 때 멈출 수 있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굵어지기도 하고 가늘어지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창문을 때렸죠.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차에 우산을 두고 왔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우산을 꺼내 들고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서현 씨가 비에 씻긴 우편물을 들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괜찮아요? 서현 씨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 잠깐 나갔다가 예상보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요. 그녀의 어깨와 소매는 젖어 있었고 표정은 밝으면서도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좀 나아질 텐데.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드시고 가실래요? 아내가 오늘 저녁도 늦는다고 하길래요. 말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먼저 초대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수건만 하나 챙겨서 갈게요. 그 답은 뜻밖이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용한 거실, 낯선 온기. 저희 집 거실은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으려니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따뜻한 생강차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끓여주던 그것이 오늘은 왠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서현 씨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하네요. 비를 맞아서 그런가 이런 온기가 참 오래 느껴져요. 그 말은 마치 제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비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섞여났고 그 향은 거실의 공기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저는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없이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고백,
잠시 후 서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자꾸 피곤하고 밤마다 잠이 안 와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생각이 자꾸 많아진대요.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현 씨는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찾았다는 그 미묘한 안도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 그런데 따뜻한.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은 침묵.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침묵.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다 서현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집에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 가끔 드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아니라 요즘은 자주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위로가 되네요. 짧은 순간 우리 사이 공기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경계가 필요하다는 깨달음. 그때 현관문 쪽에서 삐 하는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현 씨도 놀란 듯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 가볼게요. 그녀는 급히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고개만 들고 말했습니다. 누구 왔었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 이웃분. 비 많이 맞으셔서 차 한 잔만 드리고 보냈어. 아내는 별 관심도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까?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은 이미 그 선 가까이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는데 서현 씨의 작은 미소, 떨리는 목소리, 젖은 머리칼, 따뜻한 생강차를 감싸 쥔 손.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인가? 아니면 내가 놓쳐온 관심과 온기에 대한 갈망일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밤새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언젠가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새벽 저는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봤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서현 씨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짧게 인사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오해도 만들지 않기 위해 제 스스로 만든 안전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고요해 보이던 생활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하나둘씩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그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그날 밤 8시쯤 저는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녁 모임이 있다며 하루 종일 집에 없었고 집안은 평소처럼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현 씨라고 떠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났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까? 어차피 거리를 두기로 하지 않았나?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현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준호 씨, 죄송한데 혹시 잠깐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투를 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은데. 저 너무 놀라서 혼자 있기가 좀. 말끝이 흐리고 불안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갈게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자 서현 씨는 금방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소 그 밝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는 조금 붉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거실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떨어졌어요. 위층에서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순간 너무 놀라서 거실 한쪽 바닥에는 수건과 대야가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다. 큰일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녀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사고 하나에도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차분히 살폈습니다. 일단 물은 많이 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리실에 바로 연락하고 혹시 모르니 전기도 근처는 만지지 말고요. 서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 일부러 만들어 왔던 거리라는 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까워진 둘 사이의 숨결. 관리실과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대야를 정리하고 떨어진 물건들을 다시 정돈해 주었습니다. 서현 씨는 방 한쪽에 조용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혼자였다면 아직도 떨림이 가시지 않았을 테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건을 짜서 걸어두려던 순간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 시간에 불러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할 일 아니에요. 놀랄 만한 상황이었고, 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사이에 묘한 떨림이 생겼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 하지만 분명히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미묘한 온기가 너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그리고 침묵. 정리도 다 끝나고 저는 문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관리실에서 곧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가락을 꼭 쥔 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네. 그동안 거리 두시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서운했어요.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현 씨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솔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든 준호 씨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외로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또다시 길고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숨결.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현 씨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해와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서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난 조용히 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리고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그녀의 얼굴, 떨리는 작은 숨결, 고요한 집 안에 남아있던 따뜻한 공기. 그 모든 것이 문이 닫힌 뒤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한 지점에 와 있다. 선은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가까워져 버렸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도 집안 공기가 무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녁 내내 말수가 적었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704호랑 조금 너무 자주 마주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억지로 웃으면서 넘기려 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하러 관리실 들렀다가 관리 아저씨가 그러더라. 703이랑 704가 자주 같이 찍힌다고. 시간대도 비슷하고. 아내는 밥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지. 근데 요즘 당신 뭔가 자꾸 딴 데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정확히 제 급소를 찌르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괜히 물컵을 들었다 놨다가 하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같은 층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괜한 오해하지 마. 아내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 끝에는 하지만 난 이미 눈치채고 있다. 라는 기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한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다가 결국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준호. 요즘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현 씨도 아시죠? 우리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현. 네, 알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몇 번이나 문자 쓰다가 지웠어요. 괜히 더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문자 몇 줄만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준호. 잠깐은 좋았지만 계속 이러다가는 정말 돌이키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서현. 맞아요. 저도 두렵긴 해요. 근데 한편으론 너무 외로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폰을 꽉 쥐었습니다. 외롭다. 그 말이 우리 둘 사이를 이어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끝없이 위험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연 같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마주침. 그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세탁소 정리 좀 더 하고 갈게. 그렇게 아내에게 말해두고 일부러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도록. 그런데 세상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다른 손에는 우산. 준호 씨, 서현 씨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늦게 들어가시네요. 저는 잠깐 멈칫하다가 애써 평범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가게 마감이 좀 늦어졌어요. 꽃집도 늦게까지 하셨나 봐요.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안은 괜히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지만 서로를 보지 않으려는 듯 숫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습니다. 7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을 때 서현 씨가 먼저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서로를 조심이라는 말로 끝맺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귓가에 남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끄던 중이었습니다. 왔어? 오늘 많이 늦었네. 응, 좀 바빴어.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아내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704랑 같이 타고 온 거야?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어. 아내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같은 층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은 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마주 앉게 되는 날, 며칠 동안 저와 서현 씨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줄였습니다. 인사만 짧게, 눈은 오래 마주치지 않게, 발걸음은 조금 더 빨리. 그러던 어느 날 꽃집 앞을 지나는데 유리창 너머에 그녀가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고 가게 안은 손님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들어갈까?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마치 눈치라도 챈 듯 서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인사였지만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꽃 사러 온 건 아니에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카운터 옆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2잔이 사이에 놓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러나 끝까지 닿지 않는 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현 씨였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네. 거리 두려고 애쓰는 거 보여요. 그만큼 마음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서현 씨. 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녀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그냥 이웃이라서 고마웠어요. 네. 밤에 무서울 때, 혼자 있을 때, 벽 너머에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녀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준호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 준비해 두었다가 이날을 위해 꺼내는 고백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생활 소리들이 우리도 예전엔 저랬는데 싶은 부러운 감정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지금 저 사람은 어떤 표정일까?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그게 자꾸 궁금해졌어요. 조용한 가게 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현실이라는 단어 앞에서 서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래 고민해왔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금이 갔습니다. 좋아요. 솔직해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내분과 아들을 버릴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과의 관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지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보다도 이미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상처받을 거라는 것도. 그럼에도 남는 한마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현 씨는 창밖으로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 지키자고요. 우리. 네. 벽 하나 사이에 있다는 거, 그 사실이 우리 마음까지 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신 서현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그냥 이웃으로, 동네 사람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 정도로만 남아줄 수 있어요? 그 질문은
정말 잔인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부탁이었습니다. 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고백도 어떤 스킨십도 없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한 감정이 오간 시간이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꽃집 문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복도 끝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곧 들어와? 응, 이제 올라가는 길이야. 금방 들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익숙한 목소리.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선 위에 서 있는 걸까? 발걸음은 703호 문 앞에서 멈췄고 손은 도어락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 벽 하나 사이. 오늘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선 위에 서 있다는 걸. 어느 쪽으로든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돌이키기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이렇게도 가까운데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왜 이렇게 멀기도 하고 또 가까워지기도 하는 걸까? 703호에서의 제 삶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규칙적이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고 밥상엔 침묵이 늘어가도 원래 부부란 이런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704호와의 작은 인사, 우연한 눈맞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익숙함을 흔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사랑이라 부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단순한 호감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깊고 선명했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틈에 누군가의 온기가 닿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저는 그날들 동안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선 위에 서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품었던 감정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꽃집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 순간은 아직도 제 기억 속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애써 잡아당기고 조심하고 거리를 둔다고 해도 심장은 그런 논리를 잘 따라주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다가서는 용기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용기를 비로소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군가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벽 하나, 문 하나 사이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들림이라도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